행정하는 이유는 어찌 하냐면 오 단장님이 풀로 계속 하시잖아요. 예, 예. 하루 바뀌어갖고 하루 옆에 동참해주고 하루 동참해. 그러니까 10일차였죠. 오늘 9일차. 내가 오늘 잠을 네,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부터 진짜 네.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때 월요일날 첫날에 제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월요일날에 그때 이제 시에서 이제 시설물 설치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있는 걸 누가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거 맞다 싶어가지고 걱정되고 왔더만 다행히 시설물 설치 안 하더라도 네. 1일 단체 이제 시작하신 걸 시작하셨고 저는 당원 한 명이가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도와줘서 한 거지만 저는 이제 시당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시당 차원에서는 18개 지역에 농성을 하고 있으니 그런 그대로 하고 또 오재희 당원님과 또 같이 하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또 잼잼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또 여기 하나의 교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또 대도수가 그래도 대도수가 오시는 분한테 계속 물어보면 당원입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권리당원입니다. 당원으로 사는 거니까 여자들 네. 우리 당원들이 지역위원회 가까운 데 있으면 그 가까운 데 가시고 또 시청이나 또 여기 인근에 또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우리 오재희 당원님 하는 그렇죠. 그 숭고한 그 단식 농성에 우리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 같은 식구입니다. 예, 예. 그래 우리 이상호 행정관 같은 분들이 빨리 제도권이 어디 지역 정치든 중앙이든 간에 가야 뭔가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니까. 예. 아니, 원래 이 실천 우리 후배님인데 실천가거든. 몸으로 단장님처럼 완전히 이래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MBC입니까? 아유, 요 단식하는 것도 방송 좀 해주이소. 예, 다음에 한번 나와갖고 취재 한번 해주이소.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예. 그래서 우리 행정관 같은 분들이 꼭 지역 정치인들 부산시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 박영주의처럼 뭐 시정의 어떤 뭐 매뉴얼을 따지면서 지는 법을 갖다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정에 이게 정해지는 법이라면서 천막도 못 치게 하고 사람이 요새가 지는 뭐 LCT급부터 다 파헤쳐야 되더라고. 제가 사실은 여기 부산시 정무보좌관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끝나고 부산시에서 이제 우리 오돈시장 민주당 첫 시정할 때 그때 너무 힘들다고 콜에 와가지고 아 어차피 뭐 부산에서 정치할 건데 청와대 돼 있어봤자 뭐 하겠노. 힘들 때 내려가서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거의 최초로 청와대 사직서를 사직서 먼저 제출한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 좋아했습니다. 2차팀에서 전부 다 안 나가려고 개기는데 개기가 나서 들어오는 난리인데 거의 처음으로 사표 쓰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류됐어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정책 파트에 있으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만류했지만 어쨌든 뭐 부산에서 정치할 건데 빨리 내려가서 필요할 때 일하는 게 동경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있었지만 우리 그때는 웬만하면 다 시설물 다 해줄 게 있었어요. 우리 사회단체든 맞아요. 옆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 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또 박영주 시정 자체가 어쨌든 거의 뭐 검찰공무 떠나서 거의 경제주의 정권 비롯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는 전부 다 우리 시민사회가 다 피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노숙 농성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당은 우리 지역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조 단식을 하긴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가 말하는 복식을 꿈고 나와 또는 우리의 조직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단식은 부산에서 오재희 당원님이 유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의 우리 오재희 당원님의 그 숭고한 정신 그리고 의지를 받아서 우리 이제 당원님들은 서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힘이 정말 우리 당원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산 진을 그 진을 을입니다. 예, 알아요. 저희는 이제 부산 진가버리 주지즈 태아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그게 아마 좀 그 거점 시당 거점이기 때문에 진을 같이 하는데 저도 되도록이면 진갑 진일에 있지만 어쨌든 한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잠시나마도 와서 그렇죠. 우리 오재희 당원님이 건강하신지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상황이 없는지 또 시당이나 또 다른 데 또 건의장이 있으면 또 가격하에다 더 그나마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큰 힘이 된다.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원님들 뭐 선수 찾아주셨고요. 아니 진짜 시청이나 다른 일이 있더라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어제 당원님이 좀 건강에 부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 단식을 같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우리의 의지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저도 매력 하나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우리 당원분 그리고 오절 우리 당원님을 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은선 TV에 우리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서울 가고 뭐 행사 가고 막 그런 거 하는데 투쟁 현장 가고 하는데 잔잔한 물결이 될 수 있는 이 현장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어갖고 부산서 꼭 당선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경험이 되고 행정관으로서의 충분한 경험 또 앞전에 그 오 시장님 계실 때 정무보좌관 예. 그때 또 경험 또 지역에서의 활동 이 경험들이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정치가 우리 이상호 행정관처럼 잘 준비된 사람들이 실천해 줘야 되는데 뭐 정의당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니까 당이 박살 나쁜다 이가.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이상호 행정관처럼 잘 준비된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 장경태, 김용민과 더불어 더 꼭 원내에 들어가셔갖고 가진 포부를 아주 여과 없이 발휘하고 대한민국 아주 청년 정치를 이렇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부산의 아주 딱 대표 주자가 돼 있어. 진짜. 그걸 또 부산 시민들이 또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진구을 맞죠? 예. 진구을에 아시는 분들 뭐 내가 그 사나 하고 잊지 말고 그 사는 친구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전화해갖고 야 이래 멋진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관심이 해갖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당선돼요 여러분 아셨지? 그죠. 청년정신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 많이 우리가 전에 16년 동안 야당할 때 민주당이 집권해봤자 사실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집권 여당이 되고 그때 그 뒤에 18년서 그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이기면서 집권 여당 또 부산시정을 책임졌다. 그때 그 전에는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 5명을 거쳤어요.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이 되고 그나마 16년도 때 그때 총선 때 정치를 하겠다 또는 의지 있는 청년 당원들은 야당일 때의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 거리 행진 항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일 때와 박근혜 하야 투쟁에 같이 했던 그런 야성이 있는데 예. 17년 대선 이기고 18년 지방선거 때 들어온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은 야당이라든지 또 시청 활동보다는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이제 여당일 때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 같은 야당인 경우 그리고 당이 어렵고 우리 당원들 함께 힘합쳐 싸워야 될 경우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또 청년세 능력도 있지만 뭐 정치라는 것은 야당일 때도 있고 여당일 때도 있고 여당일 때는 숙구 정당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준수하는 것이고 야당일 때는 정말 우리를 지지하는 그리고 시민과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그래서 쟁취해야 되고 그 야당의 목적 그걸 통해서 새롭게 다시 숙군 정당으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 정치 중에서 야당 생활을 안 했던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이번에 정말 그 당원들과 함께 진짜 정통 야당의 그런 그 청년 정치로서 그런 실천성 그리고 어쨌든 애당심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본인 직접 실천하고 가장 먼저 선배 당원들을 앞세워서 같이 손잡고 자기가 제일 정면에 앞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후배 정치한테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양정고등학교 동문님들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양정 나오셨거든. 아유. 옆으로 살짝 드세요. 햇볕이 예. 양정이면 바로 옆에 우리 부산 친구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도 이제 양정 나오고 양정이고 하니까 딱 맞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 항보성이가 있던 중구로 가갖고 중구에도 우리 쪽에 누가 나오려나?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위원장 박영미 지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비호 또 우리 또 김비호도 아직까지도 네, 그쪽에 네. 맞네. 뭐 사전 오기에 또 김비호 위원장도 계시고
저로 얘기했는데. 예. 진짜 그런 분들은 한번 빨리 저걸 해야 되는데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 릴리님 반갑습니다. 예. 아니, 안타깝다. 아니요, 이번 기회에 될 것 같아요. 저도 당대표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이렇게 총선을 준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쨌든 이 정부를 싸우겠다는 거고, 어쨌든 총선은 구도 자체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맞아요. 정권을 심판하냐, 아니면 정권 안정력이냐의 싸움이니까, 결국 정권 심판을 구도 속에서 당대표께서 자기의 목숨 걸고 수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것 참 아쉬운 게 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랐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 단식과 그 결집이 좀 이루어졌거든. 그리고 저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반인권 유린 행위라.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고 이 잘 좋고 안 좋고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사실은 곡기를 끊었잖아. 과거에도 황교안에도 그랬고, 지금의 야당 대표들도 단식했어요. 그때 우리 민주당, 특히 진보 진영에서 보였던 모습은 최소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갖고 막 이용하고는 안 했거든. 다들 걱정하고 건강은 잘 챙기시라. 정말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국진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김기현이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 기본도 안 돼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그걸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현재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신사의 품격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양아치의 비열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이 바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바람은 좋아질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런데 바람을 타려면 바람을 탈 수 있어야 돼. 뭐 막말로 종이 비행기 조만한 거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지 타는 거지. 내가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바람에 편성해서 같이 한번 덤으로 해보려는 거는 과거 180석 가까이로 한번 줘봤던 진보 진영의 유권자님들이 이제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대성 10분 나무 지켜준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부터라도 7개월 남았잖아요. 안 늦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마음들, 진정성을 언제나 표출하는 같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역에 많이 다니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아직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당에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여당이 정권 교체론을 가지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지금 이제 정권 교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정권 교체론이 바로 총선에서 국회의원 교체론부터 먼저 시작되도록 그 운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부산에서부터 하나씩 퍼져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그런 일을 부산시당이 좀 해줬으면 부산시당 당직자들이 좀 기다려 보이소. 좀 더 플랜을 섬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제 아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내 지역과 이름 말 못합니다. 당도 말 못하는데 이 형님이 옛날에 건달 생활 한 거라. 이 주먹제비 출신인 거라. 그리 전가가 얼마나 많겠는겨. 야, 전가가 폭력 전가에다가 뭐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이분이 시의원을 나왔거든. 어느 지역이야. 그런데 이분은 과거에 그랬지만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아마 그 지역의 사선 최장기 무소속 당선해갖고 끝까지 해갖고 당선됐는데 그 뒤에는 더 갔어. 그래갖고 아마 그 지역의 의장까지 아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선거철이든 선거철 아니든 기호 없잖아. 하지만 잠바 무조건 입고 아침에 딱 정해준 시간 내에 출근 시간이지. 무조건 동네 나와서 그 지역을 걸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게 생활이야. 운동이야. 하시면서 그냥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데 저도 해봤거든. 미친나 이라고. 뭐예요? 이라고 처음에는. 그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하니까 1년을 처음에는 미친나 1년이 딱 지나니까 같이 인사를 해줘. 안녕하세요 하면 네. 2년째 딱 되니까 저 사람은 저런 분 인사를 참 잘하는 분. 3년째 딱 되니까 인사를 안 하고 혹시 지나가면 야단을 쳐. 아니 왜 인사 안 하세요? 4년째는 뭐 했나 하면 선거철이잖아. 이제 선거운동 거의 안 하고 당선돼. 얼굴 모르는 사람이야. 식당에 들어가면 다 인사해. 그냥 먼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인사. 안녕하세요. 요번에 나오시죠? 그냥 기정사실한테 예쁘더라. 4년 동안. 얼마나 대단하네. 그렇지. 근데 우리 부산 지역에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 준비생들이 없더라. 왜 안 하나? 시의원 한 번만 당선시켜줘라. 내가 항상 그러냐. 내 시의원 한 번 당선되는 순간 내 지역에는 얼씬도 하지 마소. 자신 있으면 누군들 오라니. 끝까지 자신 있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나는 우리 이상호 우리 행정관님 꼭 요번에 좋은 결과 7개월 남았거든. 예. 지금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관상제인은 아니지만은 야 시집갈 무렵 되면 이랍니다. 야 니 옷에 얼굴이 이뻐진다. 야 애인이 없어도 이뻐지니까 애인이 생기겠지. 그 애인이 있으면 또 이뻐지고 야 니 곧 시집가겠네 이라거든. 여자 보고. 남자 보고는 야 니 이모의 옷에 얼굴이 좋다 이라거든. 틀림없습니다. 얼굴이 좋아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잖아. 얼굴이 쭉잭이 되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뛰다니고 햇빛 맞고 시큼해져도 얼굴이 좋아요. 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질 놈 있지. 얼굴이 무조건 밥을 갖다 고기를 갖다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기 처먹어도 금방 얼굴은 뭔가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우리 이상호 우리 행정관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 좋네. 아니 뭐 단식 하시는데 얼굴 좋다. 아니 단식을 아니 눈빛이 좋다는 걸로 제가 뭔 이야기하고 말이죠? 아니 얼굴이 살이 찌가 붕붕하다는 게 아니고 예. 느껴지는 기가 그러면 예.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 정치인들 얼굴 자세히 한번 뜯어보라니까. 못생긴 사람은 생긴 건 못생겨도 가만 보면 이지고 빛이 좋고 뭔가가 있다는 얼굴 좋아. 이무선 TV 보면서 제가 선거를 한 부산에서 제가 가장 당력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어린 나이에 예. 연류당 창단 멤버거든요. 연류당 창단 멤버니까 부산에서 거의 뭐 단 짝밥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많아요. 나이는 제일 막난데 당에서 나이는 제일 막난데 시당에서 당정력이 제가 제일 높았어. 최고 높게. 보석에서도 다 제가 내보다 후배. 다 후배라면서 선배라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해봤죠. 진짜. 많이 해봤어요. 2004년 대학생일 때 자원봉사부터 그다음에 어느 정도 2004년 자원봉사에서 2006년대 구연 출마해봤고 20대 때. 예. 또 뭐 8년 전에는 시연 보궐선거 우리 정당 지지율 13%대 그때 당이 막 내용이 때 15년도 때 그때 막 문재인 대표 막 내려오고 막 이때 당 지지율 13%대 보궐선거 됐어. 그러니 아이고 당 그때 후보 없어갖고 막 야.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2016년 또 이제 우리 총선 다섯 했을 때는 시당에 당직자 있으면서 제가 총선 뭐 실무로 잠깐 뭐 그다음에부터는 뭐 큰 선거에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시장 선거 또는 우리 대선 부산 3대의 상황시장을 한 6년 동안 쭉 했습니다. 아까 김우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큰 구도가 있고 그 큰 구도 속에서 이제 사실은 후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모든 걸 강조한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이 선거를 강조하는 거죠. 큰 구도 속에서 있는데 그 큰 구도 속에서 5% 내 경쟁력 5%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선거 한 몇 번 나가보셨잖아. 예. 저도 나가봤지만 역선배님도 나가셨고. 예, 그 실질적으로 공약을 보고 정하는 거는 4%도 안 돼요. 아니 또 우리는 이제 공약은 수비라죠. 수비. 예. 공격이 아니고 이제 예. 상대방으로부터
알죠. 그런데 공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미치는 영향은 채 3%도 되지 않아. 당선율에. 정말로 당선율은 뭐냐면 당에 대한 이미지. 중앙당이 또 똥볼을 차면 안 돼. 내가 지역에 아무리 잘해도 중앙당에서 똥볼 뻥 차지보면 큰일 나버는 거라.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중앙에서 특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좀 닫아야 돼. 조심해줘야 되고. 그 나머지는요, 오로지 후보자의 자질과 투지, 진짜.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봤는데,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건 기본이야. 무조건 연설력이 뛰어나요. 호소력. 이 호소력이야말로 마지막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거야. 호소력. 특히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소속이 호소력 아무리 좋다 되겠어요? 지역 정서상 어렵지. 그런데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특히 부산서 극복해내려면 연설력이 진짜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연설에 호소력이 없다면 창고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연설해보고 듣고 뭐 스피치 학원 다닌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이 마이크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열정적으로 해야 돼. 선거는 열정적으로. 다음날 개표장 가는 놈은 열정적으로 한 거 아니야.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난 모르겠다. 바로 뻗어야 돼. 그 사람 당선된다. 국진당 빼고. 진짜 아니 우리는 이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무소속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바 뭐 있어요? 국진당 빼고. 그 국진당 그 새끼들이야 뭐 프리미엄 얻고 가잖아. 그거 꺾으려면 가들보다 2배, 3배, 10배 돼. 그래서 나는 잘할 것 같아. 사실은 요런 기조로 가면 수도권에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똥볼 차지 않으면 똥볼 차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당이 똥볼 차지 않으면 구도 자체에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10% 이상 높게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큰 아무도 없으면 그진 이긴다. 90% 이긴다. 문제는 그러면 왜 그거 문제는 어디냐 하면 결국 또 PK. 그렇죠. PK지. 수도권 이기고요. 호남 이기고요. 충북 충남이 박빙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반 이상이. 그러면 강원도 쪽에서 우리가 좀 선전하면 돼. 우리 원주, 춘천. 강원도에 10개 정도 있더라도 원주, 춘천, 큰 성구가 우리가 먹고. 결국은 이제 대우경비에서 막가 선전하는 야가 있고요. 핵심은 또 PK에서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부산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그 구도 속에서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어쨌든 당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우리가 10% 이 구도가 10% 이기는 거지만 부산은 똑같은 5% 지금 지는 거거든요. 10% 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후보 경쟁력 그렇지. 그리고 정책 이슈 그러니까 부산의 정책 이슈와 후보 경쟁력으로 10%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이슈는 아쉬운 게 있죠. 산업은행 이전을 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지금 집권 여당 우리 공격하는 건데 반대로 된 거거든요. 아니 산업이전 크게 보면 국가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의 국정차력이 국가균형 발전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뿐만 아니고 2차 공공 이전할 기간이 500개예요. 500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4월달에 말했어요. 500개 2차 공공 이전 500개를 지역에 나눠야 되는데 선거 전에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500개에 달하는 국가균형 발전에 따라서 2차 공공 이전은 올 하반기로 무조건 발표를 해라. 우리는 당연히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 산업은행 부산이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윤석열 정권에 요구하고 우리는 그걸 함께 하겠다는 그래 내가 유일하게 부울경 통틀어서 현역 빼고 준비하는 분들 중에 딱 내 스타일이거든. 이게 우리가 주장해야 돼. 우리가 공격받을 게 우리가 주장해야 돼. 딱 내 스타일. 내가 반론은 안 하잖아. 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엄청 반론하는 거 알죠? 반론은 안 하잖아. 이거거든. 또 두 번째 뭐냐? 그거 결국은 이제 2030 월드 엑스포의 그렇죠. 가부 결정에 따라 우리가 스테이지가 정해지겠죠. 만약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시키면
유치의 책임을 모든 게 져야 됩니다. 그렇죠. 박영준 시장하고 윤석열 정부 져야 되죠. 되면 우리 때문에 된 거죠. 윤석열 박영준 된 게 아니고 그래.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젠다를 만들고 과도 신공하겠다는 온갖 소비에서 2030 됐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부산에 한 이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2030 엑스포의 가보 결정 여부가 그 다음에 나도 신고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공공의 2차 이전은 우리의 아젠다,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박영준 시장한테 공백할 기준에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이제 나가게 되면 예. 앞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 우리 부산시장 나오실 때 예. 우리 장관님 뭐 어떻게 지내셔요? 장관이 요즘에 정기 연차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정치 하기 전에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꼭 찾아가 보시라. 예, 알겠습니다. 부원회장 해달라 했어요. 장관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꼭 찾아가 인사 많이 드리시라. 예. 아까 말한 대로 후보 경쟁력은 어쨌든 18명을 어떻게 짤 거잖아요. 저기 윤석열 정권은 다 검사 출신들 지금 짜겠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다양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거 분리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다양성 인정을 다양성의 인정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때문에 다양성 인정이고 그러면 정치도 다양해야 돼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성 중에서도 와 나비까지 날아온다. 진짜 보신 줄 알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속에서도 많은 의견과 많은 의견들이 존재해야 되는 건 맞아. 그것도 또한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당처럼 이제 독재면은 그게 없지.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들은 그 토론과 어떤 것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어떠한 의견들과 작은 것들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고 그걸 너무 내세워 한 분류도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하나로 결집 딱 되면 정해지면 그걸 위해서도 딱 모여서 결정 난발을 내하고 마음이 안 맞더라도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협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정당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부산에는 엄연한 그 이낙연 걔가 있고 또 민주당에 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저는 뭐 개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개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또 개파는 또 있어요. 개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단결해서 단결해서 이제 이겨야 돼. 또 개파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해감 느낀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두고 개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개파가 지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제 사람을 두고 이제 개파를 나누고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거는 사실 좀 지향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그렇죠. 정권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양한 뭐야 결과를 승복한다라는 얘기가 별로서 있었는데 우리 그림 좋다. 지금 뭡니까 지난 대선에 자기가 경선에서 지고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그 선대 정치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선대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 배우는 후배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선대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대로 그 후보에게 자기가 가진 역량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밀어대면 지금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비극,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반면교사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쨌든 우리 온라인 정당,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라면 이게 어쨌든 당원들의 의견을 당의 결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정당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대화탑에서 모든 의사결정권이 원내 중심으로 원총에서 당의 주요 결정이 나야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이 권리당원이 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 들어. 그러면 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당원당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고 그 다음에 자주 돼서 그래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도 당원 투표로 될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그 시스템을 출력하면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뭐 총회를 당이 그거는 하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언제든 지역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이 어떤 지역위원장 안건을 올려서 당원들이 휴대폰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봐라 시스템에 형님, 가는 단장님. 이 당원 시스템. 지역 정치 중에서도 내가 대화해본 사람 중에 자기 철학과 정치적 철학, 정치의 방식 모든 것들을 소신 딱 있게 갖추어진 사람이 내가 유일하게 내가 이상호 행정관을 봤거든. 그래 내가 무조건 이런 분이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그때 비로소 바뀌고 김용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장경태와 김용민 의원과 우리 이상호 행정관과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이탄희 의원 같이 많아야 된다니까. 그래 빨리 꼭 들어가셔야 된다. 계속 이제 같이 단시간 하는 거. 아니 진짜 이제 할 말이 없어. 진짜 맞죠? 진짜 너무 좋아. 이제 우리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이게 이제 강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식 주장하는 오재인 당원이 있지만 오재인 당원 통해서 네. 당원들이 모여서 지지당 농성가지만 또 우리 당이라든지 또 이번 이 국민을 어떻게 또 이길 수 있을지 또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리고 설령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꼭 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털어내고 또 저는 사실 합니다. 정치가 직업 정치는 몰라도 당원들은 서로가 좀 하나씩 지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 맞아. 직업 정치는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직업 정치가 아니면 또 한 번은 또 내 주장을 관철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또 우리 당원이 또 주장을 고생하면 한 번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동지가 만들어지는 꼭 우리 당원들 이제 정당도 많이 해보고 지역위원 활동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다른 데서 꼭 이긴 단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죽는다는 거 아니면 이겨주기도 하고 지져주기도 하고 그러면 더 큰 당의 대의를 보면서 좀 당원들이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 재밌게 재미생활처럼 재밌게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장님 이 단식 투쟁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던져주는 이 상징성과 이 고통과 이 힘듦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많이 어저께도 막 걸어가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많이 좀 자두리시고 그냥 참고 기다리실 줄 아시면 결국 이 단식이 어쩌면 부산의 민주진보 떠나 개혁 진보의 대단결을 이끌어낼 겁니다. 왜? 누가 단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참하고 그걸 떠나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윤석열 정권과 맞닥뜨려 내 몸을 희생하면서 단식으로 곡기를 꺾고 한 사람이 하루든 이틀이든 같이 동조한 사람들 여지껏 역사상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생각하시고 작은 일에는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담담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데 반드시 평가될 거예요. 아셨지? 그 평가가 너무 감정이 드러난다든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또 특정 인물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그 숭고함이 희석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동생이 형님한테 하는 얘기고 김우선 TV가 영상을 9일째 찍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시겠지? 형님 바다는 강물을 거부하지 않아. 똥물도 받아들여 깨끗하게 만들고 바다는 넓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개새끼들 그래 쳐버리는가 몰라도 그런 역적인데 바다는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작은 칠개천 큰 강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는 넓다니까. 형님이 지금 이 마음이 그냥 바다처럼 광활하지는 못해도 야 조금 닮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는 오재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은 잼잼봉사단 부산 단장이라는 거 명심하십니다. 네. 그러면 끝. 나는 지금 형님 멋지다 생각해. 정치인 아니고 누가 나와갖고 9일 동안 단식하면 도란 놈 아니고. 근데 형님 우리가 또라이라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 훌륭하다니까. 또라이도 이거 하면 못합니다. 집에 가지. 네. 사실은 저도 김무선 대표님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오재희 당원님께서 잼잼봉사단 부산 단장으로서의 요 앉아있는 무게도 있고요. 한쪽 무게. 또 한쪽 무게는 민주당 부산시당 당원으로서 수영구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열성적 활동한 당원으로서 또 요 자리에 당원을 대표하고 당원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잼잼봉사단을 함께
또 남들이 볼 때는 당원 중에서 가장 실천활동하는 어쨌든 당대표 중심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이겨내자라는 당원의 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두 어깨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방문한 사람은 잼잼 우리 어제 당원님을 좋아서 오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게 다수라 하더라도 또 자주 오지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 또는 우리 유튜브 분들 또 당원 어제 당원님의 이 숭고한 이 정신과 활동을 응원해줘야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전파되고 공유되어서 비록 뭔가 육체 힘들지만 우리 당원들한테 이길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정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당원이구나. 이런 것들이 사회 공유되고 그 다음에 전파되어서 이러한 모범 사례가 향후에 계속 당원의 그런 모범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되면 와서 응원해주고 앉아서 그런 같이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쩝니까? 네, 단장님. 이제 어디 가갖고 이제 앞으로 어디 가갖고 술집에 가갖고 술을 많이 먹고 쓰러지지도 못하고 노 스모킹, 노 알코올. 아니 예를 들면 어디 가갖고 야 나쁜 짓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겠지만 타켓트가 되고 이제 오제일 단장님 어디 가갖고 다음부터 내가 부산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 단식할 때 최초 1인 단식 처음 한 오제일입니다 하면 다 알아. 이제는 이제 다 알아. 부산에 있던 동인입니다 이제 넓게 마음 봅시다. 더 탭시다. 선배 촬영하는 거 진짜 되게 저는 사실 김호선 TV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도 지인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송영길 대표님 모셔가지고 저도 이제 가장 우리가 유튜브 하는 분 중에서 가장 뭐 다른 열심히 하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진짜 인정. 그 그냥 막 또 본인이 그 정치인이고 막 우리끼리 하겠지만 선배님이 그 정치인 겸 정치 컨설턴트 겸 뭐 정치 기획자 겸 당원 겸 뭐 그냥 다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다. 출중하면 보통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면 사실은 유력 정치인 뒤에서 사실은 이렇게 브레인 역할 또는 행동대장 역할 하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1인 유튜브로서 우리 당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방송국으로서 담아내겠다라는 그 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맞아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또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저희보다 더 전국을 더 잘 보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내 생각과 만나서 좁게 있는데 우리 김선 TV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성향의 당내라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뭐 우리 말하는 국회의원부터 또 우리 당원들까지 소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김우수 TV에 우리 김우수 대표님께서 촬영뿐만 아니고 이렇게 대담하면서 상황에 대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많은 사람과 만나고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의 압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난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 무조건 이겨야 돼. 나는 이 22대 총선이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냥 22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르는 후군이 걸린 선거입니다. 전환점에 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정말 이 22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정말로 세계로 뻗쳐가느냐 정말로 이대로 머물러서 도태돼 가느냐 국군과도 연결되는 거. 국군이 걸린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막 있잖아요. 기본소득당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거대 야당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것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다 말이 그냥 아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정당이 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앞에 다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세가 누구고 대안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이거든.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섭섭해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하지마 하면 안 돼. 죽으나 깨나 선거하러 나가가지고 툭 찍고
그래갖고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때는 과거에 180석 밀어주고 나서 내몰라라고 뒤로 빠져서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당원들이 진짜 이래라고 종료하고 감시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해야 된다. 그 감시해야지. 그러면 다가오는 이 승리하면 다가오는 지선이 있어요. 지선 또한 승리할 거고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보죠. 지금 앞전에 윤석열이가 당선돼갖고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있는데 윤석열이 이제 개새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결과를 인정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다음에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앞전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몇 프로 떨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떨어지니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떨어지니 아이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 이제 학습했다고 예산이. 학습했잖아. 끝났잖아.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다시 그런데 우리가 실패 안 하면 된다. 그럼 방법과 길을 찾아가야지. 계속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길이 좀 없고 씨발 근데 길이 좀 못돼 하고 앉아있다니까. 길이 어딘지를 찾으려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독해야 됩니다. 제발 그건데 또 권리당원님들이 가볍게 움직이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님들이 너무 가벼워. 해딱 들이진단 말이야. 확 쏠렸다가 이쪽으로 오 이쪽 왔다 오 이쪽 왔다. 어떤 놈이 말 하나 실수떡 하면 저 새끼 완전 개새끼 수박이네. 어떤 놈이 와 조금 좀 잘하면 와 정말 최고다. 맞죠 행정관님? 그러지 말아요. 한번 실수할 때도 쭉 무던하게 지켜보다가 실수가 반복될 때 딱 일침을 가하고 그렇게 좀 묵직한. 아니 우리가 잠깐만 우리 김준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당내 경선이 어찌했고 어떤 결과였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선이 어쩌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그 모르는 당원 없고요. 그 2,000원 내는 당원이 우리가 말하는 후보자가 구의원이 지방선거 때 내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우리 친척들 막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 또한 내 돈 2,000원이 나가면 보게 됩니다. 내 그 돈 안 내고 입당해서는 안 보게 되는데 내 돈 2,000원이 나가고 입당을 하면 뉴스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이렇게 갔고 이렇게 경선이 있었고 경선가 이랬고 그게 대선이 어떤 영향이 압니다. 아는데 왜 당원들이 침묵하겠어요? 그 내용은 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서 좋겠다는 게 그렇지. 가만히 조용히 있는 당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지금의 시기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내년 총선에 구군인에 들어가서 내년 총선을 이기면 그 다음 선거 대선과 지선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또 우리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 윤석열 정권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힘듭니다. 아니 이 민생 그 다음에 뭐 외교관계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정적 죽이는데. 네, 그러니까 정적도 말이 됩니까? 그 그냥 우리 당대표 사법 유명 세워서 그 플레임으로 어쩌든 이 국민에 돌파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거 말고 다 죽이는 아니, 거밖에 이게, 많이 없어요. 이게 국가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거 당을 대치받자도 결국 피해보고 힘드는 사람들 국민이에요. 우리 다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을 빨리 끝내고 진짜 우리 오늘 말했지만 진짜 개각해서 맞아요. 윤석열 정권이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정권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빨리 좀 여러분, 내 이거 왜 보여주는 줄 압니까? 또 혹시라도 거구 새끼들 도와갖고 여러분 이거 우유 마시더라, 우유를 마시면서 단식하더라고 할 수 있어서 내가 환불해 물입니다. 자, 증거 자료를 남겨놓습니다.